자,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회계하시다 보면은요, 절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상계라고 아주 퉁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계정 과목이 3개면 3개의 증가, 감소, 뭐 수익이나 비용이면 발생 이런 것들 다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첫 번째.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8개월간 대여. 그죠?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단기 대여금. 그렇죠. 잘하셨고. 대여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게 보통 예금이 있어요. 그죠? 보통 예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선이자 있죠? 선이자. 선이자나의 문제에서 줬습니다. 여기 선이자는 그렇죠. 선이자 35만 원이죠. 주실게요. 35만 원은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황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리시는 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리시는데 뭐 지금 우리가 빌려준 입장이죠. 지금은 은행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은행이 조회를 해본 겁니다. 내 자산이라든지 신용등급을 조회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 은행이. 죄송한데 고객님 많이 못 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못 벌어요 좀. 근데 고객님 신용등급이 8등급이시네. 했죠. 그래서 죄송한데 1,000만 원 다 못 빌려드리고요. 그럼 신용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자 35만 원 떼고 나머지만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내 입장에서는 얼마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만 원 뗐으니까 그럼 나머지 96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뚜드 맞는 거예요. 그 은행 점점 와가지고 뚜드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재미없어? 죄송해요. 알죠? 이 상황이. 알죠? 그러니까 왜냐면 가끔씩 이거 떼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계산하시면 965만 원 나가잖아요. 이거 갚아야 될 금액도 965만 원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1,0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받을 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여기. 알죠?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증가예요? 감소? 처리할 것. 증가지. 처리.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면, 야, 제 처리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소를 한번 생각하시면 안 돼. 제 처리해.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맞죠?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라라는 건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35만 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자 수익 발생한 거예요. 은행 입장 생각해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아싸 35만 원은 이자네? 맞죠? 왜냐면 1,000만 원을 나중에 받는데 나는 지금 당장 965만 원만 빌려줬거든. 돈은. 맞죠? 그럼 35만 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지.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35만 원 발생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맞죠? 발생, 처리 다 같은 말. 가끔씩 용어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해볼게 하나씩. 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손으로 분계가 일단 돼야 돼요. 손으로 분계 안 되면 실기는 무조건 안 돼요. 분계는 무조건이 단정될 수 있어요. 분계가 안 되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보죠. 일단 보통 예금에서 965만 원 나가잖아요. 그죠? 보통 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그리고 내일까지만 이렇게 할 거야. 이러니까 차변, 이러니까 대변은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머리에서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대변이 제가 안 해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까지 하면 거의 20시간 하는 거거든요, 우리. 5시간에 4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되셔야 돼, 대부분. 아셨죠? 물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꼼꼼하게. 왜 이래서 차변인지 대변인지. 자, 보통 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이체했으면 잔액은 감소하겠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965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자 떼고 줬으면 이자는 내가 수익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 수익은 성격이 뭐였죠? 부채? 수익.
괜찮아. 자, 이자 수익은 왜냐면 시험장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은 뭐예요? 우리 올림픽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올림픽에서 잘해야지. 그죠?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그죠?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 35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단기 대여금이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니까 자산. 그죠? 자산이면서 동시에 채권? 왜 채권이냐면 돈 빌려주면 받을 거래처가 있잖아요. 채권이지. 그럼 돈을 빌려주면 채권 증가해요, 감소해요? 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1,000만 원 빌려줬어. 1,000만 원? 그럼 채권 늘어요, 줄어요? 늘어야죠. 돈 빌려줬는데 채권이 감소하면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안 이상해요? 늘어야지. 채권은 당연히 받을 거. 돈을 빌려준 걸 회수해야 감소하지. 맞죠? 그 채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돈 빌려주면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대여금. 그럼 얘 잡채는 1,000만 원이잖아. 잡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셔서 202페이지에 채권 채무 개정 좀 눈도장 좀 찍어주세요. 복습은 안 해도 눈으로만.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거래처가 반드시 얘는 걸려야 돼요. 반드시. 예, 나머지 보통 예금 이자 수익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얘는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상관없고요. 됐죠? 그래서 저랑 답 확인하실 때는 저는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를 안 걸 거예요. 아시죠? 안 걸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거는 제가 거래처를 안 걸면 쟤는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래처가 걸려 있는 것만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채권 채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다 비교하실 때. 이거 해볼게요. 자, 자고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순서는 상관없어요. 단기 대여금 먼저 하시든 보통 예금 먼저 하시든 이자 수익 먼저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알죠? 또는 대변을 먼저 하시든 차변을 먼저 하시든 상관없어요. 알죠? 다만 단기 대여금이 대변에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위치는 똑바로 잡으셔야 돼. 자,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단기 대여금부터 할게요. 자, 일단 단기 대여금. 자, 거래처는 아마 단기라고 치시면 단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단기 대까지 치시면 단기 대여금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꼭 걸어야지. 이 거래처 코드죠, 여기가. 여기에 반드시 걸어요.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빌려줬으니까 돈이 감소하지 않나요? 그건 현금인 거예요. 현금하고 회계는 차변 대변 양쪽에 같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게 여러분 현금이 감소했다고 단기 대여금이 감소했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 계정 과목하고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아예 다른 A인 거예요. 단기 대여금은 채권인 겁니다. 채권. 돈이 아니라 그렇죠? 현금하고 단기 대여금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에 1,000만 원. 용돈기적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대변. 지금 한 거 그냥 둔 게 그대로 끊는 거예요. 96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요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거래처 안 걸었으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8번. 2페이지 8번이었죠?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이렇게 상품을 팔면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품 얼마짜리를 200만 원에 팔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상품을 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품 팔면. 그래서 계정 과목은 여기까지 하면 상품 매출, 좀 색깔도 맞춰야 되겠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200만 원. 계정 과목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계정 과목 현금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어디 갔냐면 상품을 팔았는데 나머지는 받았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받을 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도중에 그 해설하다 잘리면 내일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그 여기 남아 있으니까. 여기 남아 있어요.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은 3개야. 앞으로 약속, 전자는 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어떻게 돼요? 춘거? 그죠? 그럼 현금은 쉬우니까 바로 할게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그 다음에 받을 받을 어음은 자산이죠? 맞죠? 자산이면서 동시에 채권입니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 맞죠? 그럼 채권. 그러면 어음을 받으면 채권이 늘죠. 생각해보세요. 어음을 받았다라는 건 상대방이 어음을 줬으니까 나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줄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3개월 뒤인 4월 26일 날 줄게 라고 나한테 던져줬겠지.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음을 받았을 때는 채권이 느는 거고 상대방이 갚았을 때 채권이 감소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리고 채권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래처 동안상사는 꼭 걸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0만 원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돈 안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주주들한테 저 상품 매출 200만 원 했어요. 라고 보고하려면 상품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정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면 그대로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상품 매출. 200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요 분계를 이제 받으러 오면 거래처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월 27일 날. 자, 일단 전 차변 할게요, 그냥. 현금 70. 그 다음에 받으러. 거래처 꽃거라지에는 동안상사. 130만 원. 일단 대변에 수익 발생. 이렇게. 거래처 안 걸려 있는 애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 동안상사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다. 다시 한번 강조. 자, 됐고 이제 10번 들어갑니다. 10번 별표. 제가 별표 치는 건 잘 내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회계 1급 가서도 잘 냅니다. 알죠? 회계 2급이든 회계 1급이든 진짜 잘 내는 건 똑같이 계속 잘 내요. 자, 중요한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어떤 문구 보이셔요? 요 계약. 계약은 우리 계약, 주문 이런 것들 거래 아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400만 원 의미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 맞죠? 뭐뭐 하기로 하고 했냐고. 그죠? 우리 상품, 자, 400만 원어치 매입할게요. 말로 떠든 거잖아요, 말로. 근데 실제로 움직인 돈은 얼마예요? 40만 원만 움직였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반드시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그럼 여기서는 10%밖에 의미가 없어요. 40만 원만 정도, 40만 원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약금을 지급했다니까 이게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그리고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감소인 거에 되시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얘는 좀 계약금 받은 건데 받았다고요?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인데 이체면 준 거지.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네, 선급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러분 현금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선급금은 현금이니까 현금을 줬으면 현금이 감소하니까 선급금 감소하네. 이렇게 하면 현금을 선급금에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안 된다 그럼 제발. 됐죠? 선급금은 선급금만의 선급금이란 계약금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판단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약금을 주면 상대방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금액이 40만 원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일단.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차변이에요. 선급금은 권리,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체했으니까 돈이 감소하네요. 대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끊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 보통예금 쉬우니까. 맞죠? 그래서 선급금. 근데 선급금도 202페이지 보시면 채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죠? 누구한테 넘겨받을 건지. 예. 그래서 선급금은 거래처 꼭 걸어줘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익숙해져요. 많이 풀어보시면.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40만 원. 그다음에 사변에 선급금, 예, 거래처 꼭 거셔야 돼요. 거래처 대여 상상.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번도 별표. 11번 진짜 잘 냅니다. 11번. 11번 너무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말씀드리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 과목은 상품을 인도받았다라는 건 상품이 증가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오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그 상품 개정 과목 나오고, 그 다음에 선급한. 그럼 우리가 선급한이라는 건 선급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선급금.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상품, 현금, 선급금.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현금은 알 수 있잖아요. 감소하는 거. 그렇죠? 그럼 현금의 감소는 바로 대변으로 할게요. 1260만 원.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초에 계약금을 140만 원 줬잖아요. 내가 그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잔금까지 치렀어. 그러면 얼마짜리 상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보죠. 이 두 개 합친 게 와야지. 맞죠? 그래서 상품은 126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계약금에다가 잔금까지 더한 금액이 상품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가. 맞죠? 그래서 상품은 140만 원 더하기 126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러면 들어오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상품 1,400만 원. 딱 봐도 선급금 대변에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대변이 이제 빵꾸 났잖아요. 숫자가. 자, 선급금 잘 들어보세요. 선급금이 왜 자산이었냐면 내가 계약금 아까 주면 그 준 금액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공받았죠. 물건 넘겨받았다라는 거 물건 제공받은 거예요. 제공받았으니까 140만 원만큼의 권리는 사라지겠지. 들리세요, 지금?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인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소라서 권리가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이 문제 잘 내요, 진짜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지워버렸나? 지웠네, 잠깐만요. 지웠어? 지워버려.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선급금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페이지. 지워버렸는데. 83페이지 있다? 83페이지 아마 선급금이라고 있을걸요? 교재 83페이지. 아까. 맞나? 83페이지? 83페이지, 그죠? 가로 2번. 거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한번 해보시든 아니면은 분계를 한번 끊어보시든 하시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해답은 거의 뒤에 있어요. 뒤에. 해답 어디 갔냐? 혹시나 해답 확인해 보실 분들은 거의 끝에 있습니다. 잠깐만 어디냐? 해답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해답이 어디 있냐면, 교재. 400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요. 해답이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있다. 432페이지부터 있어. 432. 432페이지부터 있거든요. 해답 보는 방법 좀 설명할게요. 자, 432페이지는 요게 해설은 요게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론 답안. 그렇죠? 답안이고 우리가 이제 4-몇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문제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그럼 여기 차변, 보통 예금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분계. 예.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처가 안 걸려 있으면 이건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건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적었으니까 다 했다가 안 한 겁니다. 뭔지 아시죠? 적었으니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풀어보셔 하신 거예요. 그죠? 아시죠? 자, 선급금 140만원 감소. 그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될 게 선급금이죠. 채권이니까. 그쵸. 자, 2월 9일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건 숫자 언급이 없는 걸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숫자 언급 없으면 알아서 차익 걸어주잖아요, 컴퓨터가.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상품이 금액이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면 가끔씩 오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선급금, 영순. 140. 그 다음에 현금, 1260. 그럼 알아서 여기에 여러분들 상품이 알아서 이렇게 차익으로 나머지가 걸려요. 그죠? 그러려면 계정 과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 해석하면 내가 태양실업이라는 거래처한테 78만원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얘가 만기가 돼가지고 빌려준 돈 78만원하고 이자 2만원까지 현금 80만원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은 3개월 전에 단기 대여금. 맞죠? 그 다음에 이자. 돈 빌려주면 이자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자 수익이지, 당연히.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맞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세 가지. 맞죠? 자, 어떻게 하시냐. 일단, 현금이 증가하잖아요. 일단, 누구라도. 그죠? 현금이 80만원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 그 채권을 회수했잖아요.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하지. 그렇죠? 그럼 78만 원이 감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회수하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채권이니까 얘는 거래처 꼭 걸어야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자, 우리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조금 발생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전체가 일치하잖아요. 차변에 총 80만원, 대변에 총 80만원. 그죠?
자, 2월 11일 날 대변의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 현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였냐면 몇 번? 28번이었죠? 28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28번 좀 설명할게요. 자, 28번은 금액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액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계정 과목을 내가 찾으면 그 계정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만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뭐냐면, 일단 여기에 계약금을 4월 1일에 받은 게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말은 계약금 받았을 때 뭐로 처리했었을까요? 현금. 현금이요? 계약금 받았을 때. 선수금. 선수금. 왜 이 말을 쓰냐면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애들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란 뭐냐면 보세요. 이런 애들이란 우리가 지금 분계는 몇 월 며칠자 분계하는 거예요? 5월 14일자 분계예요. 그럼 4월 1일은 참고해서 5월 14일자 분계하세요. 라는 참고해서. 그러니까 참고하라라는 건 4월 1일자 분계를 유추해가지고 5월 14일자 할 분계를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했겠지라고 할게 했겠지? 어떻게 했을 거냐면 4월 1일 날 실제로 이거 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되시겠죠? 튀어나온 날짜 분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그럼 현금 계약금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계약금 여기 100만 원 정도 보이세요? 100만 원? 그럼 계약금 100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겠죠? 현금 100만 원 증가했겠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게 증가했겠지. 계약금 받으면 우리 계약금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계약금 받으면 계약금 받은 금액 증가하겠지. 맞죠? 그럼 선수금은 성격이 뭐였죠? 부채. 예, 그 부채니까 대변. 근데 증가했을 거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슬슬슬. 근데 지금 우리 이 날짜 끊는 거죠. 5월 14일자. 지금 이 날짜 분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잔금을 요거 뭘까요? 당좌 수표 받았다. 현금 증가예요. 현금 증가. 우리 아까 당좌 수표를 주면 당좌 예금의 감소,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의 증가.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받은 거니까 현금이에요, 이거. 오케이? 그럼 현금이 여기 있죠. 잔금 여기 900만 원 보이. 요게 현금 처리해야 돼. 현금 증가시킬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총 임대 보증금은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보증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약금을 100만 원 당초에 줬어요. 받았어요. 받을 당시에는 임대 보증금이 안 쳐요, 여러분들. 임대 보증금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계약금 받았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 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주인이야. 내가 집주인이면 계약금 100만 원 받았다? 그럼 계약금 100만 원 받았어요. 자, 오세요. 자, 임대 해드릴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 잔금까지 치렀을 때 그때 빌려주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잔금까지 받은 5월 14일에 여러분들, 맞죠? 요때 이제 임대 보증금 금액이 있어야지. 오케이? 당연한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제 임대 보증금 금액은 총? 여기 1000만 원이 1000만 원. 당초에 계약금 100만 원 받았고 잔금까지 이제 5월 14일 날 받았으면 이때부터 이제 임대 보증금 잔액이 계좌에 1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1000만 원 어디냐면 임대 보증 여기 색깔 좀 임대 보증금은 색깔을 왜 구분하냐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금액을 안 줬으니까 금액을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것만. 그래서 좀, 나머지는 막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금액이 필요하죠, 금액이. 맞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금이 900만 원 증가한다라는 건 되시죠? 상자수표 받았으니까, 잔금. 그래서, 이 색깔도 다 구분해 볼게요. 잔금. 일단, 당자수표 받았으니까, 파란색 형광펜 친 거. 현금, 당자수표 받으면 잔금 증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세요. 선수금은 왜 우리 부채다라고 했죠? 왜 부채냐면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맞죠? 근데 여기서 서비스는 임대를 제공해야 되는 거, 여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오케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제 제공할 의무는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선수금하고 선급금은 물건이든 서비스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할 의무 감수하는 거고. 물건 6시죠? 뉴스 아니야 이거? 옛날 김성인데? 그죠? 옛날엔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진짜 뻐꾸기 울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도 그랬었고. 그런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선급금이면, 네,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 감수하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는 감수한다라는 꼭 기억하세요.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서비스 제공받았으니까 감수라서 반대편 대변.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잔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잔액은 총 1,000만 원이 늘어야지. 그럼 임대보증금 언제 감소? 상대방이 저 나갈게요 하고 돌려주면 그때 감소하겠죠. 의무 다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은 늘겠지. 아직 이제 5월 14일부터 이제 임대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임대보증금은 성격이 뭐죠? 그죠? 부채입니다, 부채. 왜 부채냐면, 보증금은 받은 보증금만큼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에요. 그죠? 의무니까 부채.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미분계 끊는 거예요. 4월 14일자, 1일자 분계 끊는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끊으시고 선수금, 임대보증금 둘 다 여러분 채무라고 돼 있을 거예요. 202페이지. 거래처기 성동이 거래되면 되게 성동이. 아이고. 자고로 여러분들 이거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차임은 뭘까요? 임차료 얘기하는 거 월세. 차임. 월세. 근데 우리 여기에서 문제에서 월세하고 관련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만 찾으셔야 돼. 쓸모 있는 것만. 5월 14일. 자변에 현금 900. 그 다음에 선수금 성동이. 대변에 임대보증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장기 임대보증금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대보증금 자체가 원래 임차보증금이든 임대보증금이든 보증금 자체는 1년 넘어간다는 뜻이 이미 여기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안 돼. 네, 여기 성동, 상상.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28번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 28번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자, 이제 29번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분석하면은요, 요거죠. 여기까지 제가 밑줄 친 거까지가 계정 과목 뭐예요? 응?
받으럼? 웨이브레스 지급어음이 지급어, 그죠? 상품 매입하면서 발행해준 어음은 우리 지급어음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받으러음은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고. 그래서 얘는 지금 계정 과목이 이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급어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통예금이라고 나오죠? 해석하면 언제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지 몰라요. 언제 발행해 준지 모르지만 5월 17일 날 이때 만기가 됐나 봐요. 맞죠? 만기가 돼가지고 어음대금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해보면 일단 보통예금은 잔액이 줄니까 감소하겠죠?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오래 먹어도 괜찮네. 90만 원.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지급 어음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잖아요. 그렇죠? 부채였죠, 부채. 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만기가 돼서 이체해서 갚았잖아요. 부채는 갚으면 감소. 맞죠? 부채 갚으면 감소해야지. 부채를 갚았는데 증가하면 일수다. 난 일수한테 빌린 거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지금 만기가 돼서 갚았으면 부채가 감소하니까 반대편 차변. 이렇게. 그리고 지급어음은 202페이지 채무니까 거래처 똑같이 강북상사 걸어주시고. 아이고, 보시. 그다음에 지급 거래처 강북. 아, 힘들어. 됐죠, 이렇게. 자, 이제 30번입니다. 30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거. 요거 뭘까요? 요거 의미 없어요. 뭐뭐 하기로 하고, 한 게 아니죠. 하기로 하고. 구두라고 하죠. 이거 구두 계약. 구두. 말로 씨부린 거.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잖아. 했냐고. 그죠?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를 보시면 안 된다. 하기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인 숫자는 20만 원만 움직인 거잖아요. 맞죠?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끼친 숫자는 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200은 윤영 낚시라고 하죠. 조심.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거래를 좀 버리셔야 돼. 몇 개 주문 계약 이런 것들. 그죠? 뭐뭐 하기로 하고도 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구두 계약. 자, 그럼 이건 그냥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받은 거죠, 그냥. 맞죠?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럼 현금이 들어오니까 증가나서 그대로 차변. 그다음 처음이라고 둘 다 적어야지. 하나만 적으면 어떡해요? 현금도 있고 선수금도 있는데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증가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도 계정권 따로 써야죠. 지금 생각은 그냥 계약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현금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계약금 계정 과목 따로 있잖아요.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이란 계정 과목 따로 있고 현금은 현금이란 계정 과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이렇게 하면 분기가 그럼 이렇게 하고 분기가 끝나요? 회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계에는 복식분기라고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이 같이 적혀야 돼요. 이렇게 딸랑 적히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기 입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용돈기 입장 생각하셔가지고 현금으로 계약금 받았으니까 현금 20만 원 좀 끝낸다. 이거는 우리가 단식북이라고 하는 한쪽에만 적는 거.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용돈기 입장이에요. 알죠? 계정 과목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나옵니다. 무조건. 현금을 이자로 받았다. 그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마전이 아니에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도 별도 적어야 돼요. 그죠? 많이 중요함 이거 회계하실 때. 그래서 회계는 좀 어렵다고 하시는 거 많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회계 진짜 하기 힘들어요. 대변이 선수. 그렇죠. 선수금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중과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적어야지. 그렇죠. 그래 차변하고 대변에 동시에 똑같은 숫자 적히잖아요. 총. 그렇죠. 그리고 선수금은 네 202페이지 채무니까 거래 적으시고 국민이. 아이고.
5월 18일 연금 20 대변의 선수금 20 해설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할게요. 22번이죠, 별표. 32번. 별표야, 별표. 회계 1급까지 계속 잘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시는 건. 자, 보면은 상품을 팔았어, 500에. 맞죠? 팔았는데 미리 받은 계약금, 딱 봐도 선수금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맞죠? 5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1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상품을 팔았는데 잔액이 450이죠? 450을 1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건 외상으로 상품 팔았다라는 거죠. 450만 원만큼은.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외상 매출금 450. 그러면 우리는 금액을 3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450도 써야 되고, 50도 써야 되고, 500도 써야 되는 거예요. 퉁쳐서 450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다들 어음은 그러면 어음 받았을 때. 이건 어음 받은 게 아니라 말로 한 외상. 1개월 뒤에 상대방이 1개월 뒤에 줄게? 그렇죠? 근데 1개월 뒤에 줄게 하면서 어음을 던져주면 그때 받을 어음이라는 거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심하시면 계약금 판매했다라는 건 우리가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선수금이 당초에 줬었겠죠. 맞죠? 그럼 당초에 50만 원만큼은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아니,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이잖아요. 넘겨줬어요? 줬지. 팔았다라는 건 물건 줬잖아요. 줬으니까 내가 지금 계약금 받았을 때 상품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50만 원만큼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 상품을 넘겨줬으니까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금 까세요 라는 뜻이에요. 요게 문장이. 자,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렇죠? 까세요는 감소니까 반대변 차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계약금 받았을 때는 계약금 잔고 늘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상대방한테 물건 넘겨줬는데 계약금 잔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야, 계약금 안 줘?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해되시겠죠? 당연히 물건 넘겨주면 계약금 받은 건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 팔았죠? 외상으로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증가 감소. 증가. 맞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에요. 맞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맞죠? 외상 매출금은 채권?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외상으로 팔게 되면 채권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오케이? 그때 좀 쓸게요. 팔 아파서.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럼 상품을 팔았으니까 주주들한테 상품 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라고 보고 꼭 해야 돼. 맞죠? 외상으로 팔았다고 보고 안 하면 주주들이 너희들 물건 안 팔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상품 매출입니다, 이거. 500만 원 요거.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이 총 500만 원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그리고 상품은 얼마짜리 상품을 팔았는지 모르니까 상품은 못 빼요, 대변으로. 얼마짜리, 원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샀을 때. 판매한 금액만 알지. 그것까지 내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분계가 두 개가 더 끊겨. 이렇게 하시고 나서 선수금, 채무, 외상매출금, 채권이니까 둘은 거래처 걸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거는.
그래서 차변에 흥수급 고운상사 까고, 외상매출금 고운상사 걸고, 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손으로 분께 끊는 걸 여기다 옮겨 적으면서 채권채무 거래처가 다 끝이잖아요. 자, 됐어요. 여러분 숙제 좀 낼게요.